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골라TV 김홍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입니다. 본격적으로 크리스 FNC 리포트를 같이 보실 텐데요. 네, 이 회사는 저희가 그 11월 9일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네. 강남역과 역삼역, 그 양재역 약간 중간지 정도 이렇게 위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제가 11월 11일 날 발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 FNC는 그 파리게이트로 유명한 그 골프웨어 전문 회사잖아요. 그렇죠. 뭐 골프를 이제 많이 치시는 분들은 보니까 익히 알고들 계셨던 것 같은데, 뭐 파리게이츠나 제가 밑에 보여드릴게요. 아예 브랜드들을. 여기 보시면 핑, 이거 이제 1999년도에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매출을 발생을 시작을 했고요. 팬텀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제 2008년도 여기 보시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었고, 가장 지금 대표 브랜드인 파리게이츠, 이게 이제 2011년도 역시나 라이선스를 가져오면서 런칭을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바니 에디션, 세인트 앤드류스, 이런 브랜드가 지금 주력 브랜드이고요. 요 하이드로겐이 2022년도에 이제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요 기업이 이제 자리 잡는데 한 2년에서 이렇게 3년 정도는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요 기업까지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 요 브랜드까지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브랜드 라인업이 다양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골프 라인업에 추가해서 하이드로겐이라는 브랜드가 새롭게 추가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요 브랜드가 저희는 이제 익숙치는 않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제 꽤나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튼 동사가 지금까지 사업을 이제 잘해 왔었는데, 그 잘해 왔던 어떤 스토리를 제가 들어봤더니 해외에서 잘 안 됐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런 브랜드들도 한국에 들여와서 디자인이라든지 뭐 유통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성공시킨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 파리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때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망했었잖아요. 네. 그죠? 일본에서 망했던 브랜드인데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지금은 국내 골프 의류 브랜드가 한 140개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설문조사를 좀 해보면은 브랜드 그 선호도라고 해야 될까요? 인지도가 1위라고 해요. 뭐 콜라이징을 되게 잘한다는 말씀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지화한다는 것들, 특히 이제 뭐 아시아권이라고 하더라도 네. 일본 사람들, 뭐 한국 사람 약간 특색이나 뭐 성향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또 사실 잘하는 것들은 요 브랜드의 어떤 라인업, 그러니까 타겟층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고, 남성층, 여성층, 그러니까 다양한 고객군을 좀 타겟화하면서 브랜드가 많지만 자사 내에서 약간 겹치지 않도록, 일부는 겹치겠지만 그래도 분포도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전 브랜드가 사실은 매출 비중이 높아요. 브랜드 어떤 분포도가 특정 브랜드에 집중된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파리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그리고 핑 같은 경우에는 26%, 그리고 팬텀 같은 경우에 20%, 마스터바니 에디션이 15%, 기타가 대략 한 10%로 굉장히 분포도가 넓습니다. 특정 제품이 많이 팔리면 혹시라도 그 제품의 어떤 브랜드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매출에. 근데 이렇게 브랜드가 여러 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매출 비중은 커지면서 전체적인 비중도 고르게 분포가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매우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같은 경우는 또 초고가 브랜드로 또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 골프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좀 이 소득 계층이 좀 있으신 분들이 즐기는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의류 제품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전략들까지도 시장에서 잘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FNC가 올해 한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창구 화재 사건인데 이건 잘 수습되고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월 달에 그 물류 창고에 화재가 발생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옷 장사하는 업체들은 옷을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재고를 좀 쌓아 놔야죠. 네. 그리고 이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시즌이 돌아왔을 때 그 옷을 풀면서 매출을 좀 확 늘려야 되는데, 5월 달에 이제 불이 나면서 그 이후에 사실 실적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영향에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많이 미쳤고요. 지금은 좀 회복하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실망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회복된 건 아니고요. 지금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계획상 볼 때 내년도 하반기 되면 이제 정상화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보다는 이제 가을, 겨울이 좀 성수기인데 아무래도 그 성수기 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들을 좀 준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일정 정도의 기저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동 인수를 하면서 좀 수직 계열화를 어느 정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동사가 글로벌적으로 생산 기지가 지금 3개 나라에 있습니다. 그 전체 생산 물량 중에서 베트남이 대략 한 70%, 중국이 20%, 그리고 국내가 10%입니다. 근데 이 베트남하고 중국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산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나라에서 통제를 좀 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봉쇄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생산 기지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국동이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국동이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요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생산 기지 다변화를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실적인데요. 실적 한번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내년도 제가 실적 전망을 좀 했을 때 매출액은 한 4,400억, 영업이익은 880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앞서 제가 화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 아직도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 가을 시즌 이때부터 다시 매출이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상저하고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약간 침체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골프 의류 브랜드 그리고 동사의 브랜드들은 제품 자체가 약간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적으로 위축을 받는 이제 그런 타겟층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영향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사이클하고도 매칭을 좀 시켜봤을 때 상반기엔 약간 실적이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그리고 목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투자 의견은 역시나 매수이고요. 동 종목 목표 주가는 제가 한 37,000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시총이 2,300억으로 굉장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PER 기준으로 보시면은 5.2배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는 싸다. 통상 의류 업체들이 PER 아무리 못 받아도 10배, 많이 받을 땐 20배 이상씩 받는데 동사가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특정 어떤 특정 어떤 스포츠 중심으로 의류를 공급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할인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PER 10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적정 주가는 37,000원 이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매수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37,000원을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로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실적이 좋을 거니까 아마 시장도 전반적으로 매수의 시기를 1분기, 2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정상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 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2분기 이후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더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올해 화제 이슈에 따른 기저 효과 때문이겠죠? 안 좋은 이슈로 실적이 확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모멘텀도 일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악재라고 하는 것들은 사라지면 다시 호재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치평가 입장에서 보면 올해 나타난 악재들이 오히려 매수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뭐 특정 악재라든지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졌을 때 항상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주가가 왜 빠졌을까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거를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해결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럴 경우에 다시 주가는 회복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좀 안 좋았던 점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 FNC 살펴봤고요. 오늘 그 이재모 대표님 저희 스튜디오 첫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